지금이야말로 내가 항상 꿈꿔오던 정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창업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환입니다. IMF 직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온라인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게 되면서,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때는 뭐 기업이나 주식이나 이런 개념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하루하루 뭐 주식들이 막 사건들이 터지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시간씩 경제신문을 읽고 하면서 흥미를 좀 갖게 됐고, 워런 버핏, 뭐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이런 성공한 투자자들에 대한 책들도 이제 구해다가 읽으면서 이게 정말 너무 재미있다. 왜냐면 내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제 투자라는 형태로 적용을 해보고,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투자 수익이라는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서, 미래에는 나도 세상의 흐름을 미리 읽고 좋은 사업에 이제 잘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내는 좀 기업가이자 위대한 투자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수학, 과학, 컴퓨터 이런 걸 좋아하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뭔가 그런 쪽으로 진로를 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나는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외국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고, 왜냐면 투자라는 게 이제 뭐 한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가서는 경영학을 뭐 자연스럽게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 가치 투자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도 그때 나왔었고, 서울대 안에서도 가치 투자 동아리가 처음으로 생겨가지고 열심히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제가 6개월 정도 이라크로 파병을 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좀 월급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뭐 오자마자 반 정도는 이제 유럽 여행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머지 반 정도를 이제 가지고 주식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들이 굉장히 쌌을 때였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대학교 때 배운 것들, 책을 읽은 것들을 가지고 뭐 열심히 종목을 연구를 해서 주식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증권주도 사보고, 기아 자동차가 뭐 그때 망한다고 막 하면서 저평가돼서 뭐 5천 몇백 원 할 때 사보기도 하고, 지금 되돌아보면은 잘 모르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지만 굉장히 주식 투자가 잘 됐어요.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펀드 매니저가 되면 되겠구나,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이제 대학교를 다닐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배워야 좋은 투자자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3학년 2학기부터 한 1년 정도 싱가포르 경영대학이라고 하는 데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금융 관련된 과목들 위주로 이제 들었었고요, 당연히. 투자 관련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서 재밌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주변에 이제 싱가포르 친구들을 지켜보니까 그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턴십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지원을 하길래 저도 졸업 전에 큰 기업에서 한 번은 인턴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름을 들어본 모든 금융회사 다 지원해 봤어요. 한 20군데쯤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무모한 일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인턴십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인턴을 지원을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운 좋게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M&A 팀에서 이제 인턴 이제 오퍼를 받게 됐어요. 저는 이제 M&A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한번 경험해 보자고 해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데서 인턴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삼성 에버랜드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뭐 프로젝트도 했었고, 이제 롯데쇼핑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때 그 인수 자문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M&A를 하게 되면서 좀 많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생각했던 이런 가치 투자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평가한 이론적인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싼 데에 투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주가가 수렴한다 라고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제가 골드만삭스에 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가치주는 계속 싸고 앞으로도 싼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해외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뭔가 끊임없이 이제 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뭐 M&A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실제 이제 본질 가치에 기업 가치가 수렴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게 그냥 뮤추얼 펀드 매니저가 돼서 그냥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제 뭔가 이거를 내가 바꿀 수 있진 않구나. 근데 뭐 언젠가 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좋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 2012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사모펀드 인 KKR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이제 오피스를 열게 되면서 제가 두 번째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는데, 이제 KKR은 골드만삭스랑 다르게 M&A를 자문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직접 이제 자본을 유치해서 인수를 하고 경영진을 임명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기업 가치를 직접 이제 극대화시킨 다음에 회사를 매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카스로 유명한 우비맥주 사례도 있었고, 뭐 KCF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SKC라는 회사에 팔려서 SK 넥실리스가 됐는데, 이제 그런 재미있는 이제 사례들을 하게 되면서 아, 이게 그 기업 가치를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KKR 다니면서 여전히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갈증은, 이제 이런 비상장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일을 할 때 저희가 회사의 가치로서 지급하는 금액이 상당히 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배워서 평가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을 보면은, 아, 내가 이 회사를 만약에 그 경영권 인수한다고 하면 KKR에서 뭐 5조 원은 낼 수 있는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뭐 1조, 2조 원에 그냥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알게 됐죠. 아, 이게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디스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서 기업들이 저평가가 되는 거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의 이 자본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조적인 이슈가 있기도 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수준의 이제 상속세라든지 뭐 50%를 넘는 이제 배당 소득세라든지, 소수주주들의 이제 뭔가 권한과 이제 대주주 간의 이런 균형을 맞추는 제도의 부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뭐 기업들이 이런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나 KKR에 있을 때 하던 것처럼 뭐 뭔가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가치를 좀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원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온다면 내가 이제 골드만삭스와 KKR에서 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업의 그 자본 효율성이나 수익성이 이제 그 최적화되지 않은 기업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해서 이거를 좀 더 개선을 시킨다면, 아, 이게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희도 돈을 벌고 다른 주주들도 행복하고 기업도 성장을 하고, 이런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20년이 되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일을 한 지 10년이 딱 되는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서 우선 가장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이나 정치 환경에도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이제 이런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에서 이게 좀 뭔가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개정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ESG라고 해서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 뭐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쓰면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글로벌리 정말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대중들의 이런 투자 소양이나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혁명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이야말로 내가 항상 꿈꿔오던 정말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좀 내가 배운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퇴사를 준비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와 뜻을 맞는 한국에서 이런 새로운 전략을 해보자, 그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2021년 초에 온라인 파트너스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